안녕하십니까. 비문학 14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4강은 비문학 14강 율곡이의 수기치인가 법제 개혁론입니다. 이 지문을 어렵다고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설명하게 됐어요. 원래 양력 강의를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동양 철학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이 다음 강의 15강부터는 또 다시 양력에 대해 설명하다가 이 양력 강의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2기, 즉 이와 기, 동양 철학에 대해서 한동안 또 제가 중점적으로 관련된 지문들을 쭉 연결해갖고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동양 철학은 그동안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지문이 많거든요. 한동안 오랫동안 동양 철학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근본이 되는, 토대되는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 한 발짝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학을 했죠. 유학. 우리 흔히 말하는 유교를 말하고 유교는 제가 유교 시리즈라고 해갖고 유교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학 작품의 배경 사상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를테면 상강오륜도 그렇게 해당되고요. 상강오륜, 남존여비, 입신양명, 남녀내외, 정략결혼, 가부장적 사회,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데, 나중에 이제 문학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유교 시리즈 해가지고 유교의 어떤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를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유교는 효도를 중시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중시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 내용인데, 이런 유학은 수기치를 통해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여러분 이 지문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엄청나게 많은 용어가 등장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듣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머리가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첫 번째로 어려워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율곡이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 율곡이의 사상은 크게 말하면 수양론과 경세론이에요. 수양론, 경세론. 미리 말하면 수양론은 개인을 이렇게 수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인을 닦는 거예요. 개인을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세론은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양론과 경세론이 두 가지 내용만 설명이 되는 지문이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갖고 법제 개혁론까지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길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게 많이 등장하는 것도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지문을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개념을 정리 나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동양 철학에 대한 어떤 율곡이에 대한 기본적 개념들을 많이 정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기치에 나왔어요.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뒤에 개념 설명이 나와 있겠구나, 정의가 되어 있겠구나, 이러면서 글을 읽어야겠죠. 근데 미리 말하면 수기는요, 닦을 숫자에 몽기자 써갖고 개인을 닦는 거예요. 개인 수양. 그 치인은 뭡니까? 치인은 다스릴 치자에 사람 이자 해갖고 사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남을, 타인을 지도하는 거예요. 계도하는 거예요. 유학은 수기치를 통해서 정말 이 단어가 모든 게 들어가 있죠. 나를 수양하고, 나를 닦고, 사회를 닦는다, 이런 내용이죠. 통해서 성인이 뭐냐면 유학의 궁극적 목표죠. 이상적 인간상이죠. 유학의 인간상. 그 인간상이 바로 성인입니다. 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사대성인 선생님 수업하다가 우리 그 세계의 사대성인 누가 있게 하면요, 몰라요, 애들이. 그 사대성인, 이건 기본적 상식이거든요. 우리가 상식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상식이 없는 사람을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 동양 공자, 그 다음 석가모니, 예수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 네 분이 사회성입니다.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성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 불려요. 유학을 성학이라고 한다고. 성수학입니다. 하는 거죠. 수기는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이제 수기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미 개인 수행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한번 봅시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알을 쫓게 하고 뜻을 성취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리를 닦는 일. 이게 뭐예요? 수기에 대한 정의죠.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처럼 지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자기를 닦는 거예요. 예? 자기의 어떤 지적인 어떤 수준도 높이는 거고 자기 마음도 닦는 거죠. 바르게, 윤리적으로. 그죠? 이게 수기의 정의죠. 이명, 치는 남을 다스리는 것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치에 대한 정의죠. 흔히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잘 닦아가지고 집안 바르게 하고 나라 통치하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 한자 성어가 있는데 그 뭐냐면 수신, 나를 닦고 제가 집안을 바르게 하고 수신제가 치고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온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것도 유학의 사상이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 강의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나라를 다스리고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전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인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기치를 통해 즉 나를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는 거죠. 선생님 아까 항상 뭐라고 했어요? 프리미어 이럴 때 앞부 내용과 뒤의 내용을 바느질하듯이 엮어가면서 읽으라고 했죠? 네,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는 걸 통해서 하늘도리인 천도와 화백단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이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는요, 율곡 이는 우리 인간이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있잖아요. 마음속에 천도, 하늘의 도를 갖고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하늘의 도. 이 순서 맑은 도를 갖고 태어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설이겠어요? 성선설이죠.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주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때문에 사람이 좀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순수함을 잃게 되는 거죠. 스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기, 즉 나를 닦아가지고 이 천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뭐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율곡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이러한했죠. 이 지시가 나왔잖아요. 지시요. 이러한이 뭐예요? 이러한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신, 그죠? 수기하고 치인이야. 수기치인. 이러한 수기치인은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지교 이의 책이죠. 알아주세요. 를 지어서 이 땅의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길 소망했다. 유학의 이상사회가 뭐예요? 성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성인들. 성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인사회, 성인사회. 성스러운 사람이 많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구현되길 소망했다는 거죠. 이게 율곡의 어떤 사상이죠. 근데 율곡 이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봅니다, 이제. 그죠? 율곡 이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봅시다. 수기를 위한 수양론, 이게 이제 개인적인 것이죠. 그리고 치인을 위한 경세론, 이게 이제 사회죠. 를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그 근본은 만물, 온 세상의 모든 물건을 이와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와기. 정말 앞으로 선생님 동양철학에서 수업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올 개념이 이와기예요. 이는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기는요, 이런 만물의 움직임이에요.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이라는 것이 이론적인 거라면 기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이가 정식적인 거라면 기는 물질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와 기를 이제 대조해 볼 수 있는 거죠. 좀 상반된 거예요. 특징이. 그렇죠? 설마 이기론이다. 뭐 이와 기 개념이 나왔으니까 어쩌겠어요. 또 이 개념의 뜻을 설명하는 정의가 나오겠죠. 자꾸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나가면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 그럼 뒤에 그 설명이 나와 있겠네. 그 설명을 통해 그 정의를 통해 갖고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접근해야 합니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존재론 여러분 예전 들어보셨죠? 존재론은 철학의 4대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존재론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 이 있죠. 이게 철학의 4대 영역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4영역을 모두 다 익숙하게 익히게 되면 인문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철학이라는 분야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존재론적 측면에서 율곡은 이의를 형체도 없고 이의 개념이 납니다. 모습이 없어요. 꼭 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의 원리, 이게 이의 개념이에요. 정의하고 있죠? 꼭 여러분 알아두셔야겠어요. 이의 개념. 기를 뭐라고 보냐? 시간적인 선후, 앞과 뒤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기는 어때요? 시간과 공간 제약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거죠. 시간 공간 제약 받아요. 시공간 제약 받아요. 자꾸 이렇게 앞의 내용과 앞에 내용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에 대해서 기는 시공간 제약을 받네. 이렇게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라는 게 정신적인 거라면 기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 이 개념들을요, 이 이를요 다른 말로 뭐라면 랑이라고 랑, 프랑스 영어로. 그리고 이 기라는 걸 빠로라고 해요. 파롤이라고 하는데 빠롤. 그리고 이 이라는 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신이 피 에라고 하고요. 이것을 신이 피앙 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기의라고 하고 이걸 기표라고 해요. 이런 개념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가지고 이와 기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이죠. 그죠? 이와 기는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물을 구성하는 것들이에요. 정신과 물질인 거죠. 정신과 육체, 정신과 물질.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죠. 대조되죠. 하지만 이는 현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 존재한다고 했죠. 이와 기가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이기 이론론이죠. 율곡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 분리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징요라고 하였다는 거죠. 이와 기의 묘함이죠. 그죠? 이와 기는 서로 구별되면서 하나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기징요. 그럼 이렇게 이제 율곡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죠. 수양과 경세론. 그러니까 뭐겠어요? 수양론에 대한 내용은 굳이 안 나와 있었죠. 이와 기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수양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론 했죠.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또 예측할 수 있어요? 뒤에 보면 경세론에 대한 내용도 나오겠구나 하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예측하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돼요. 수양론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구를 주장한다. 그럼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이통기구. 그죠? 그럼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이렇게 네모를 쳐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통기구 나왔으니까 뭐예요? 또 이통기구 설명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시어죠. 이통기구는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 중에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날 수 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기가 다를 뿐이에요. 기. 선생님이란 기, 여러분이란 기, 각각의 기가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이걸 이통기구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이통기구로는 성인과 일반인의 기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들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병폐는 뭐예요? 병 잘못된 거, 그죠? 모순, 부조리, 부정한 거, 그죠? 부조리,
부정. 이를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착한 기질을 정화하며 깨끗하게 한다면 이 선한 공성이 회복되어 성의 경계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통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 기질상의 병폐, 즉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쁜 마음들 모두 다 깨끗하게 정화하게 되면 우리도 원래부터 타고났던 천도 이 이를요 회복할 수 있어가지고 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죠.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기질 변화. 이어진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진다. 그러면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 정리할 수 있겠죠. 이통기구. 즉 모두가 이를 공유하고 있지만 기는 다르다는 내용이 결국엔 성인과도 이는 통한다는 거고 기만 다르다는 건 뿐이니까 기를 잘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면 우리 성인처럼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기질 변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도식화해야 돼요. 자꾸 글을. 율곡은 틀어진 마음이 거두어들이는 거경. 경제를 읽고 공부하면 시비를 부으라는 궁리. 그리고 뭔가 마음을 다스리는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행법을 제시한다 했죠. 기질 변화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거경. 그게 뭐라고요? 흐트린 마음을 다스린다. 모은다, 모아. 그다음 궁리. 궁리 이제 푸시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역행. 역행은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해 봅시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에 적용해야 돼요. 이게 내 삶에 끌어오는 전략이에요. 이 피임날이라는 것은 그냥 읽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꾸 내 삶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마음이 심란해. 막 놀고 싶기도 하고 그냥 정신 집중이 안 돼. 거경 뭐예요? 내 마음 집중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궁리. 책을 읽으면서 막 이게 무슨 내용인지 공식이 무슨 내용인지 하면서 막 이렇게 궁리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이 배운 바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역행. 어때? 이해하기 쉽죠? 거경, 궁리, 역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기질상의 병폐, 나쁜 오류, 부정, 부조리 이런 것들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도를 회복해. 그래갖고 우리가 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질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제재된 천도를 실현하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 병폐단을 제거해서 천도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경세로 이어진다 했죠. 그 뭐예요?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또 해야 돼요. 이 수양론이 경세로는 이어주구나. 이렇게. 우리가 거경하고 궁리하고 역행하게 되면 우리 기질이 변화돼가지고 천도를 회복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곳으로 나갈 수 있구나. 이렇게. 대사상가의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대사상가예요. 여러분 오늘 어마어마한 사상가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논설에서 쉽게 말하자 많은 주장에서 이 내 말로 바꾼 전략이죠. 법제개혁론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그럼 법제개혁론도 또 나오겠죠. 쉽게 말하면 법제개혁론은 법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는 많은 봉사에서 잘 나타난다. 또 새로운 책이 나왔죠. 아까 그 우리 수기하고 치인을 다루는 책이 뭐라고 했죠? 성악지묘. 그 다음에 이 법제개혁론을 주장하는 글이 뭐죠? 만원봉사. 이런 책들도 여러분 잘 알아주세요. 그럼 나중에 국사 공부할 때 있잖아요. 역사, 한국사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선조임금은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죠? 이는 우리 마음의 원리니까 완전하죠. 그리고 이제 기는 뭐예요? 실제적인 거죠? 변화 움직이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하는 제한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묻고, 그러니까 이제 선조 때 이제 많은 전쟁도 있었고 많은 그 가뭄이나 홍수 뭐 그런 재난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재앙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냐고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죠? 율곡이 답을 해요. 그의 답변을 올린 것이 많은 봉사래요. 여기서 이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변할 수 있는 건 법제니까 법제는 이예요, 기예요. 기죠. 자꾸 앞에 있는 거 여러분 연결시켜야 돼, 이렇게 글을. 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이. 어디 정치요, 이. 상당이요, 오륜입니다, 이. 한 거죠.
라고 말하면서 법제개혁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고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른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기이죠. 기의 측면이 강한 이 법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여러분 보면 법을요 이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어떤 근본 원칙이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고 절대 원리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법제라는 것은 법률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어떤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 율곡이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가져야 하는 생각입니다. 법은요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알았죠? 법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의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이다. 자, 여기서부터 또 여러분이 또 피임과 정리하는 또 중요한 데가 요령을 알려줄 건데 이제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이 이제 쭉 주어집니다. 먼저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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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화살표를 통해 갖고 이게 정리를 하시면 조직화, 체계화 시켜야 돼요. 그걸 제가 오늘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의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예요. 수교 처음 들은 말이죠. 근데 이 글은 오늘 정말 많은 개념이 나와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정리해놓고 나중에 이 강의가 끝나서 여러분이 딱 그 오늘 언급했던 용어들 쭉 나열해갖고 각각의 개념을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한국사 도움도 되고요. 추후에 이제 동양철학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많은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게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어요. 신하를 모으는 거죠. 신하들과 회의를 하는 거죠. 처리팀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해요. 새로운 사건이니까 그동안 어떤 법칙이 없는 거야. 법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이 신하를 소집해요. 회의를 합니다. 이 사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 신하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적합하게 판단되며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든 일을 수교를 해요. 이게 수교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새로운 사건이 생겼어요. 그 왕과 신하를 의논해갖고 왕이 이렇게 하자. 그럼 이제 이게 수교입니다. 수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후에 시행 과정에서 패당이 없다고. 패당 오류죠. 오류나 부조리. 뭐 쉽게 말하면 단점. 이런 게 없다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서 록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리게 돼. 이 단계가 록이라고 해. 록. 여기 수록된 규정들은 가운데에서 지금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을 하면서 판단된 것을 대전이라고 해요. 대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록의 정의가 뭐죠? 록이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 이게 록이라고 해요. 록을 정의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 이게 이제 대전이죠. 그래서 엇갈려 되는 거죠. 수교였다가 록이었다가 대전이었다가. 성종 때 확정된 경국대전이라는 책은요. 이 법전은 이 과정을 거친 이 과정, 어떤 과정? 수교에서 록으로, 록에서 대전으로 거친 규정들 책을 집계성한 통일 법전이에요. 꾸준한 정년은 뭐예요? 다듬어지는 거죠. 그렇죠.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 좋은 법, 미의, 아름다운 뜻이라고 하였다. 그럼 양법미가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으니까 또 틀이 나오겠죠. 개념이. 그건 뭐예요? 백성들에게 항구히 영원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다 라는 의미다. 이게 양법미의 정의죠.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끝날 때까지 국가기본법전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대요. 경국대전 한 번도 고치지 않았어요. 꼭 기억해주세요.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정성을 불렸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였죠. 좀 정리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수교, 두 번째가 록, 세 번째가 대전, 네 번째가 조정선.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건 왕도의 근저활동, 왕도 아까 2였죠.
이의 근저가 또 여긴 것이다. 대제에 실린 규정은 조정성을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그만해도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경국대전은 한 번도 고쳐지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조정성원의 레벨이었으니까. 율곡의 법제개혁은 조정성을 변형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조정성 변할 수 없다고 했죠.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국 때 제정된 조세범령 예시죠. 잘못된 법의 예시예요. 여전히 백성상을 피폐하게, 피폐는 뭐냐면 어렵게, 가난하게 한데도 고치지 않은 실정을 지적하는 등 페달인지 여러 법령들을 보냈어요. 이런 법들을 바꿔야 하는 거지 조정성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법령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고집할 게 아니라 바꾸면 한다고 역설한다. 역설법이 역설이 아니라 힘주어 주장한다. 힘주어 주장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오히려 조정성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정성에 해당되지 않는 부당한 법률을 오래된 선언한 법이라고 하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 그죠? 이런 권세가들은 뭐에 빠져있는가요? 아지 또는 독선에 빠져있는 거죠. 그죠? 내 주장이 무조건 옳다, 이게 무조건 옳다 라고 보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예요. 그건 조정성원이 아닌데, 좋은 법이 아닌데도, 그죠? 기인데, 법제는 기잖아요. 기, 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부를 펼친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그건 이가 아니야. 기야, 기. 바뀌어야 돼 라고 보는 거죠. 다시 이 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었던 율곡이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했죠. 이게 율곡이 사상의 의의죠. 자, 오늘 수업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용어가 나왔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용어가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가 숙이죠. 숙인 나를 다스리는 것, 나를 닦는 것, 나를 바르게 하는 것. 치인은 남을 다스리는 것, 남을 바르게 하는 것 이죠. 그 다음 수양론은 뭐예요? 나를 다스리는 학문, 이 수기와 관련된 이의 주장이 수양론이죠. 그다음 치인에 관련된 주장이 경세론이죠. 그렇죠? 남 다스리는 거. 그리고 이 경세론 중에 하나가 법제개혁론을 주장했죠. 법 바뀌어야 한다. 법을 고집하지 마. 잘못된 법 고쳐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법제개혁론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정성. 절대 바뀌면 안 되는 법. 이것도 알아주시고, 또 욕심낸다면 이 법이 어떻게 업그레이드되는가? 처음에는 왕이 명령한 수교에서 록으로 가고, 록에서 대전, 대전에서 조정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어떤 특정 빈문을 공부하고 나면 그에 나온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정말 다른 어떤 비문학침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단서, 배경치 되거든요. 자, 오늘 이 동양철학 강의를 잘 기억하면서 다음 동양철학을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